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고 계신가요? SOXL은 짧은 3파동이 나올 자리인 것 같고요. 중국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금 금리를 인하했대요. 이번에 국내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났는데요. 차량은 전소됐지만 비아디 블레이드 배터리는 멀쩡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이틀 연속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55%고요. SOXL은 133% 수익 구간이에요. SOXL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다음 저항선은 38달러 근방인 것 같아요. 1차 파동은 대부분 짧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길게 올라왔어요. 2차 파동도 1차 파동에 비해 조금 작게 올라왔어요. 대부분 상승 파동에서 1차 파동보다는 2차 파동이 크고 마지막 3차 파동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더 짧아요. 그래서 2차 파동보다는 3차 파동이 더욱 짧을 것 같아요. 대략 고점 대비 6달러 정도 가면은 상승 파동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는 35달러부터는 분할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이벤트는 없어요. 28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도 그렇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횡보가 예상이 돼요. 현재 시간 22일 미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지표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였대요. 이날 발표한 PCE 물가지수는 모두 예상을 밑돌았어요. 11월 PCE 지표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로 집계돼 예상치인 0.0%보다 밑돌았어요. 물가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래요. 11월 근원 PCE 물가도 전월 대비 0.1% 상승해 예상치인 0.2%보다 밑돌았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물가지수인 CPI 지수는 목표치인 2%를 향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연준은 이미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심화하고 있어요. 반도체와 핵심 강물 히토류의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대요. 지난해 10월부터 최신식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온 미국이 21일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할 뜻을 밝히자 중국 또한 전략물자인 히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대요. 미국과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대요.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히자 구형 범용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는데요.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미 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대요. 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히토류의 제조 및 절연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 수출금지 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어요. 중국은 히토류 생산의 약 60%와 히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번 조치로 특히 전기 자동차, 의무기기, 무기 등에 쓰이는 히토류의 공급 및 가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대요. 차이나 전기차가 이틀 연속이나 상승을 했어요. 금요일에는 무려 1.36%나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뭔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연간 1만 개의 메가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설 계획을 본격화했대요.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 1분기 상하이 메가팩 공장 건설에 들어가 내년 4분기 중 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중국의 비아디가 유럽의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을 헝가리에 건설한다라고 밝혔어요. 전기차를 선도하면서도 미국처럼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려는 전략이래요. 22일 비아디는 헝가리 남부 도시 세게드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비아디는 유럽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아디는 앞서 2030년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어요.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멈추기로 한 친환경차 선도 지역이에요.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면서 비아디가 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22일 중국 대형은행 5곳이 일제히 예금금리를 내렸대요. 이날 은행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3개월, 6개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0.1포인트 인하했고요.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0.2포인트, 3년에서 5년 예금 금리는 각각 0.25% 내렸대요. 중국 대형은행이 예금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래요.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 예금 금리 인하는 은행의 순이자 마진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이 4개월 동결했던 정책 대출 금리를 내년 1월에 낮출 수도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앞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기간 이후 여러 차례 대출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이에 중국 시중은행의 수익성은 압박을 받았고, 이러한 압박은 은행들의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제한해 왔어요. 이에 따라 이번 예금금리 인하가 인민은행이 내년 1월 정책 대출 금리를 낮추고 나아가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부양과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경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인근 강변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에 있던 토레스 EVX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추돌 시 승용차에서 시작된 불은 토레스 EVX까지 번져 차량 2대 모두 전소된 것으로 추정된대요. 이 사고가 주목을 받는 것은 토레스 EVX가 전소됐고 배터리 팩도 화재로 영향을 받았음에도 비아디 LFP 블레이드 셀에는 열 폭주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토레스 EVX에는 122개의 셀이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의 셀도 변형이나 소실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사고의 차량이 화재로 전소된 모습과 토레스 EVX에 장착된 비아디 블레이드 배터리 모습이에요. 차량은 심각하게 전소됐지만 블레이드 배터리는 멀쩡한 모습이에요. 화재 감식 현장에 있었던 신준혁 KG 모빌리티 기술연구소 상무는 당시 출동한 소방서에서도 전기차 화재용 장비를 여러 개 갖추고 갔는데 쓸 일이 없었다고 했다며, 확인 과정에서 화재로 소실된 배터리 외장재의 젤을 걷어내고 배터리를 확인해 보니 셀이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쿨링 플레이트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 셀은 손상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소방당국은 이날 26분 만에 화재 진화를 완료했는데요. 통상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 폭주와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2시간 넘게 진화에 시간이 소요되고 4만 리터 가까운 물이 필요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셀 수백 개가 모여 한 팩을 이루는 배터리 특성상 한 셀에서 열 폭주가 시작되면 다른 셀로 불이 옮겨 붙기 때문이래요. 이번 사고로 토레스 EVX에 적용된 LFP 배터리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누리꾼들은 이번 화재로 LFP 배터리를 다시 보게 됐다 하고요. 고열에도 강하니 중국산 배터리를 비판만 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하고요. 또한 배터리에 불이 가해졌는데도 불이 안 탄 게 놀라웠다라고 하며 하나 사야겠다라는 등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왔대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들이 유럽연합과 중국의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해외 시장에서 13만 대 전기차를 팔아 지난해 3분기 대비 4배가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어요. 중국의 비아디가 3분기 글로벌 승용차 전기차 판매량의 17%를 차지해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미국 테슬라를 따라잡았다며 4분기에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어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국내 시장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고, 특히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연합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어요. 중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전기차의 유럽연합 수출은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10월 대비 30%가 늘었대요.
중국 전기차 수출 호조는 지난 9월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제조의 현지화를 강조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봉쇄 정책이 잇따라 나온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해당 매체는 강조했어요. 중국의 애널리스트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보조금 조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메이커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4년엔 올해 대비 최대 35%까지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어요. 중국 자동차가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대요. 중국 차가 60년 역사를 가진 유럽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자동차 업계에선 중국차가 가격만 싼 자동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품질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대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중국차 침공이 본격화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자동차의 경우 유럽 올해의 차 후보에는 여러 차례 올랐는데, 실제 올해의 차로 선정된 건 2022년 기아의 EV6가 유일하대요. 유럽 올해의 차 평가위원회는 내년 2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발표할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로 비아드의 중형 전기 세단 실과 BMW의 5 시리즈, 기아의 EV9, 푸조 3008, 르노 시닉, 볼보 EX30, 볼보 EX30은 중국산 차나 다름이 없어요. 도요타 C-HR 등 7대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어요. 지난 1964년부터 해마다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를 평가해 최종 한 대를 올해의 차로 선정하는데요. 유럽 22국에서 자동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자 59명이 심사위원단으로 평가에 참여한대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모두 산타 할아버지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